월급날이 와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한 달을 버티는 건 점점 더 숨이 차죠. 장바구니는 가벼워졌는데 계산대 금액은 올라있고 살던 집 월세와 공과금은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지금 한국은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세대가 동시에 지갑이 비어가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청년은 시작선에서부터 뒤처지고 중년은 위아래 책임에 눌리고 노년은 쉴 수 없어서 다시 일터로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못 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구조적 불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의 민낯을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를 사람들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집세, 전기세, 난방비, 휴대폰 요금 같은 것들 말이죠. 요즘 원룸 하나 구하려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외곽까지도 월세가 60에서 9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 220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집세를 내는 순간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 요금도 들쭉날쭉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는 발전소 운영비, 가스는 수입 가격 때문에 계속 인상되고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보일러 없이는 버티기 어려우니 계절만 바뀌어도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걸 합쳐보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드는 돈으로 묶여있는 셈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상 식비와 옷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도시락을 싸고 그것도 어려우면 라면으로 버티죠. 하지만 이렇게 아껴도 통장은 어째서인지 늘 차질 않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체감이 더 확실합니다. 바구니에 몇 개 넣지도 않았는데 결제 금액이 4만 원, 5만 원이 뜹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본 재료인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이 국제시장에서 비싸지고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가격이 뛰고 트럭 운송비와 인건비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층층이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식재료를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달걀, 두부 같은 기본 단백질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건강부터 무너지는 계층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상황이 더 막막합니다. SNS에서 무지출 챌린지나 하루 지출 영원 도전 같은 콘텐츠가 유행하지만 사실 이건 놀이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월급 220만 원을 받는 청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집세 65만 원, 공과금 10만 원, 교통비 7만 원, 휴대폰 6만 원, 최소 식비 40만 원. 이렇게만 써도 남는 돈은 80만 원 남짓입니다. 갑자기 치과 갈 일이 생기거나 친구 결혼식이라도 잡히면 바로 적자가 됩니다. 여기서 한 달에 20만 원씩 꾸역꾸역 모아도 1억 원까지 가려면 4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사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서 더 막막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청년의 부모 세대는 괜찮을까요? 안타깝지만 중년층도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 아래로는 취업이 어려운 자녀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월급 420만 원을 받는 중년을 가정해 봅시다. 집 대출 원리금 110만 원, 자녀 학원비 50만 원, 부모님 지원 40만 원, 보험료, 자동차, 통신비 등 80만 원. 여기서만 이미 280만 원 넘게 빠져나갑니다. 남는 돈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밀려나는 나이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여도 실제 일자리는 40대 후반부터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엽니다. 하지만 임대료, 재료비, 플랫폼 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게를 접으면 빚만 남고 그 빚은 다시 가족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은퇴 후 쉬어야 할 노년 세대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 어르신의 노동 참여율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오래 일하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감당하기 어렵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비, 청소, 분류작업, 주차관리 같은 육체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폐지를 끄는 리어카는 생각보다 더 무겁고 하루 종일 일해도 2만 원 남짓 벌 때도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도 미루고 병을 미루면 더 큰 병이 되고 더 큰 병은 다시 돈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세대가 서로 싸우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나눌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파이가 커져서 세대별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얼어붙으면 일자리 지원과 자원 자체가 줄어듭니다. 편의점 알바 공고 하나에 20대 대학생과 60대 어르신이 함께 지원합니다. 누가 더 절실할까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이 질문이 결국
서로를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대끼리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는 시스템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복지의 구멍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통장을 까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가족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모욕적일 때도 있어 차라리 그냥 버티겠다며 지원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병을 키우고 생활이 무너지고 마지막엔 아무도 모르게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스쳐 지나가는 뉴스처럼 들리셨나요? 하지만 10년 뒤 겨울 난방비를 걱정하는 노인이 바로 나일 수도 있고 월세 때문에 한숨 쉬는 청년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일하고 충분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더 빨리 오르고 집은 일해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며 창업은 수수료에 막히고 연금은 노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10년 뒤의 한국은 지금보다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책은 한 번에 바꾸는 거대한 개혁이 아닙니다. 가난의 덫을 끊는 단계적 지원, 지역 기반 붕괴를 막는 정책, 노인과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뉴스와 다른 관점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